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를 하는 김범수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발편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정보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체중을 싣고 팍 딛게 되면 가장 약한 부위에서 미세하게 찢어지게 되는데 발이 아프면요.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발 통증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이 잘 안 됩니다.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섬유 조직으로 된 두꺼운 띠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발의 아치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걸을 때 힘차게 바닥을 박차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조인데요. 이 족저근막에 미세한 손상과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걸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족저근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주로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걷기 시작할 때 발 뒤꿈치에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몇 발자국 걷다 보면 통증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루 종일 많이 걸으면 또 계속 아프게 됩니다. 이렇게 아침 첫발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쉬거나 잘 때 힘을 빼고 있으면 발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약간 처지면서 살짝 오그라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서 체중을 싣고 팍 딛게 되면 오그라들었던 족저근막이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약한 부위에서 미세하게 찢어지게 되는데 그게 대부분 족저근막이 발 뒤꿈치 뼈에 부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 뒤꿈치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 뒤꿈치에만 아픈 건 아니고요. 족저근막은 뒤꿈치에서 앞꿈치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디라도 손상과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원인으로는요. 먼저 과사용을 들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이 걷거나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아무리 건강한 힘줄도 손상될 수 있겠죠. 매일 1시간씩 걷는 분들도 많고 요즘 러닝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이 과사용, 너무 많이 서서라면 두 번째 원인은 스트레칭을 안 하고 살아서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스트레칭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몸의 근육과 힘줄 같은 섬유 조직은요, 나이가 들면서 그 탄성이 떨어지고 조금씩 뻣뻣해집니다. 뻣뻣해진 조직은 더 쉽게 손상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바쁘니까 또 귀찮아서 스트레칭하면 아프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칭을 잘 안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족저근막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풋코어의 약화입니다. 앞서 발 근육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전신의 근육이 감소하듯이 풋코어 근육도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그만큼 그 밑에 있는 족저근막이 더 힘들겠죠. 근육이 일을 덜 하니까 족저근막에 더 무리가 많이 가는 겁니다.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너무 많이 써서 스트레칭을 안 하고 살아서 또 발 근육이 약해져서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나치게 많이 걷지 않고 평소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서 종아리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 발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거죠. 풋코어 강화 운동은 파열된 족저근막에 무리가 되지 않을 뿐더러 국소적인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치유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족저근막 스트레칭 운동법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운동이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같이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같은 쪽 손으로 발가락을 말아주고 발가락 관절이 위로 꺾이도록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손으로는 발 뒤꿈치를 잡고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밀고 당기고 그러면 종아리와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 관절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밀고 당겨지면서 굉장히 시원하게 스트레칭이 됩니다. 종아리 아랫부분과 발바닥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약 20초에서 3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발가락이 꺾인 상태에서 발바닥에 팽팽하게 느껴지는 굵은 힘줄 같은 조직을 만져보세요.
그게 바로 족저근막입니다. 이 족저근막이 팽팽해진 상태에서 뒤꿈치에서 앞꿈치 방향으로 압을 가하면서 문지르듯이 족저근막을 늘려줍니다.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쭉쭉 밀어주세요. 다음으로 종아리를 스트레칭하면서 풋코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자, 이렇게 앉아서 무릎을 쫙 펴주세요. 그리고 발 뒤꿈치를 밀어내고 발가락은 나를 향해서 당겨줍니다. 그러면 종아리가 시원하게 늘어나고 족저근막도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발가락을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듯이 발가락을 꽉 쥐어보세요. 그러면 발바닥의 근육이 꽉 쥐어 짜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모든 발가락 사이사이가 쫙 벌어지도록 발가락을 활짝 펴보세요. 부채살 펴듯이 쫙 펴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쥐었다가 폈다가 쥐었다가 폈다가 이것을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족저근막을 스트레칭할 때 족저근막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통증이 있는 곳은 족저근막이 비정상적으로 뻣뻣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족저근막이 충분히 부드럽게 이완된 상태라면 이렇게 문질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발바닥이 약간 아픈 정도이거나 참을 만한 정도의 통증이라면 계속 하셔도 됩니다. 만약 스트레칭을 할 때 족저근막이 찢어지는 것 같은 심한 통증을 느끼신다면 스트레칭이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고요. 며칠 쉬다 보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약간 좋아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다시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신발을 신는 게 좋아요? 라는 거예요. 발바닥이 아프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는 겁니다. 실내에서도 또 밖에 다닐 때도 쿠션이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고요. 쿠션이 너무 없는 얇은 신발이나 바닥이 너무 얇아서 쉽게 꺾어지는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겉창은 좀 두툼하고 안은 푹신푹신한 신발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족저근막염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그 이유는요, 족저근막염이 단순히 발 통증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의 경우는 몇 년 또는 몇십 년 동안 발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병원 치료를 위해서 1년에 몇백만 원씩 써도 소용없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발이 아프면요,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발 통증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이 잘 안 됩니다. 안에서 살림하기도 어렵고 집안일 하기도 어렵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어울리고 하는 모든 이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신의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기저질환이 점점 더 나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전신 건강도 서서히 무너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정신적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족저근막염의 퇴치를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확실히 없애야 합니다. 꾸준한 스트레칭과 풋코어 강화 운동으로 발을 부드럽고 튼튼하게 해서 족저근막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족저근막염 치료의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